미국에서 K컬처를 사랑하는 MZ세대 고교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국가로 한국을 꼽았고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한복을 입고 경복궁과 청계천 등을 거닐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학여행단으로 한국을 찾은 미 뉴욕 데모크라시 프랩 학교 11학년 제이슨 라모스 군은 경복궁에 가서 한복을 입어봤는데 공식적인 옷을 입으니 내가 왕이 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한국어 선생님이 궁의 역사와 예절에 대해 알려주셨다. 왕망 가운데 길로 다닐 수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 미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독특했다. 현대적인 느낌의 서울 시내와 달리 위험이 느껴지는 경복궁은 오랜 역사가 느껴져 더욱 흥미로웠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맛있는 한국 음식으로는 이구동성으로 잡채를 꼽았습니다. 제이슨 군은 한국의 고등학교에 가서 급식을 먹었는데 잡채가 나와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미국의 학교 급식은 인스턴트 푸드 중심인데 한국은 요리를 직접 해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러한 미국 명문고의 천재 학생 사라입니다. 그녀는 한국을 방문하고 충격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그저 색다른 여행지로만 생각했던 한국에서 그녀는 절대 예상치 못한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완벽한 명문가 출신 사라가 왜 갑자기 자퇴를 선언했을까요? 그녀의 부모님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라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한국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 지금 확인하세요. 미국 동부의 명문고 세인트 올리비아 아카데미 교실 안은 수학여행지를 정하는 토론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18살 사라 윌슨은 창가 자리에서 무심하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금발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사라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의 도쿄에 가자. 애니메이션 박물관도 있고 아키하바라도 가보고 싶어. 아니야, 프랑스 파리가 최고지.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도 보고 에펠탑도 올라가고. 친구들의 목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사라는 노트북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모두가 원하는 여행지는 늘 똑같았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뻔한 장소들 뿐이었죠. 모두 똑같아. 뭔가 색다른 건 없을까? 사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로빈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어때? 교실 앞 스크린에 틀어진 영상은 사라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이 빛나는 서울의 밤거리,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고궁을 거닐고 초고속 지하철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과 깨끗한 거리. 무엇보다 영상 속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따뜻했어요. 사라의 푸른 눈동자가 영상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라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간직한 낯설지만 매력적인 곳이었죠. 와, 저기. 진짜야? 사라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로빈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야.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나라지. 어때, 색다르지 않니? 그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이 순간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첫걸음이 될 거라는 것을요. 3주가 지난 후 세인트 올리비아 아카데미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세 곳 모두를 방문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학생들은 세 그룹으로 나뉘어 각자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사라, 넌 정말 혼자 한국에 가려고? 사라의 친한 친구 에밀리가 점심시간에 물었어요.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가보고 싶어. 뭔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판사인 아버지와 성공한 의사인 어머니는 딸이 잘 알려지지 않은 아시아 국가로 혼자 여행 가는 것을 걱정했어요. 사라, 거기는 위험하지 않을까? 언어도 통하지 않을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래요. 그리고 영어도 꽤 통한대요. 사라는 이미 한국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자신 있게 말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동의했고 사라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유튜브로 한국 영상을 보며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배웠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사라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드디어 한국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사라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효율성이 그녀를 반겼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환한 미소의 안내원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와, 영어가 통하네.
사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오른 사라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도시, 초현대적인 건물들과 곳곳에 펼쳐진 녹지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사라의 숙소는 명동 근처의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저녁 산책을 나섰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라면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서울의 밤거리는 밝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간 사라는 또 한 번 놀랐어요. 깨끗한 역사,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열차,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보거나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시끄럽게 떠들거나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건 내가 상상했던 아시아가 아니야. 너무 멋져. 사라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사라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뉴욕의 밤거리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호텔 방에 도착한 사라는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빌딩마다 반짝이는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도 작은 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사라는 일찍 일어나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고궁 입구에서 그녀는 한복을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한복들 사이에서 사라는 파란색 저고리와 분홍색 치마를 선택했습니다. 어울려요. 정말 예뻐요. 한복 대여점 직원이 엄지를 치켜들며 말했어요. 사라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 어색했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마치 동화 속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경복궁은 사라에게 시간 여행을 선사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서울 한가운데 자리한 고궁은 마치 다른 세계와 같았어요. 넓은 마당, 화려한 단청, 웅장한 건물들. 사라는 스마트폰으로 쉴 새 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경회로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였어요. 사라는 셀카를 찍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지만 좋은 각도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갑자기 한국인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또래로 보이는 그녀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라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사진을 찍은 후 그 여학생은 사라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머리핀이 약간 삐뚤어졌네요. 고쳐드릴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라의 머리핀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사라는 이상한 따뜻함을 느꼈어요. 낯선 나라에서 만난 이 친절한 행동이 사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 이름은 지민이에요. 학교 역사 과제로 외국인 친구 만들기가 있어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경복궁 구경할래요? 사라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지민은 훌륭한 가이드였어요. 역사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영어도 유창했습니다. 2시간 동안 궁을 함께 돌아보며 사라는 처음으로 이곳이 좋아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헤어질 때 지민은 사라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태극 문양이 새겨진 책갈피였어요. 웰컴 투 코리아. 지민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라는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가득 찬 상점들, 다양한 음식 냄새, 흥정하는 상인들의 목소리. 이곳은 사라가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사라는 빨간 소스에 담긴 떡과 어묵 같은 음식을 파는 노점상을 발견했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냄새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어요. 뭐예요? 사라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떡볶이. 매워요, 매워.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부채질하며 설명했어요. 사라는 호기심에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열어보니 숙소에 두고 온 것을 깨달았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설명하려 했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I forgot my wallet. 지갑. 없어요. 할머니는 사라의 말을 알아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떡볶이 한 접시를 내밀었어요. 괜찮아, 그냥 먹어요. 서비스. 사라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놀랐습니다. 미국이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경찰을 부르거나 손님을 쫓아내는 일이 더 일반적이었죠. 감사합니다. 사라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떡볶이는 생각보다 훨씬 매웠습니다. 사라는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지만 그 맛은 중독성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이상한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라의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물 마셔요, 물.
하며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사라는 어떻게든 이 친절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목에 차고 있던 작은 팔찌를 풀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사라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사라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미국이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사라는 시장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사라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했어요. 결국 그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한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사라는 잔디밭에 앉아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서 물결처럼 일렁였어요. 사라.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경복궁에서 만났던 지민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민.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사라는 반가움에 자리에서 일어나 지민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민은 사라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만 했기를 바랐고 사라는 지민에게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리와 빌딩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정말 아름답다. 사라는 감탄했습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정말 돌아가야 해?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아. 그때 사라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단순한 호기심으로 선택한 여행지였는데 지금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곳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아, 난 한국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 여기서 대학 다니면 안 될까? 사라는 충동적으로 말했어요. 지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같이 대학 다닐 수 있겠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만난 우정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사라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사라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사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로 가득 찼어요. 벽에는 서울의 지도와 한글 포스터가 붙었고 책상 위에는 한국어 공부 노트가 쌓여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면 사라는 한국 이야기만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지루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이제 그만 한국 얘기 좀 해. 에밀리가 한 달 후 점심시간에 말했어요. 다른 얘기도 하자. 하지만 사라에게는 다른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업 시간에도 한국어 단어를 연습하거나 한국 역사책을 몰래 읽었어요. 심지어 한국 대학 입학 요강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라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부모님도 함께 있었어요. 사라, 너의 성적이 급격히 떨어졌어.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로빈슨 교장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자퇴하려고요.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싶어요. 방 안에 충격의 파도가 퍼졌습니다. 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사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넌 하버드나 예일에 갈 학생이야. 왜 하필 한국이지? 그곳에서 제 자신을 찾았어요.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정말 행복했고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격렬히 반대했지만 사라의 확고한 결심을 보고 점차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소식은 학교를 넘어 미국 교육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명문고 수석 졸업 예정자 한국 유학 위에 자퇴라는 헤드라인이 지역 신문을 장식했어요. 언론에서는 미국 10대, 왜 한국에 빠졌나라는 주제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일부는 사라의 결정을 비판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라는 모든 비판을 무시하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대학의 국제학생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했고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2달 후 사라는 지민으로부터 두꺼운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손편지와 함께 작은 USB가 들어있었어요. 사라에게
나의 소중한 친구가 한국에 돌아올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 너무 기뻐. 이 USB에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너를 위해 만든 영상 메시지가 있어. 모두 널 기다리고 있어. 사라야, 너의 자리가 한국에도 있어. 다시 만나자. 지민.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은 사라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지민과 그녀의 친구들, 심지어 남대문 시장의 떡볶이 할머니까지 모두 사라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눈물이 사라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한 글자를 적었어요. 한국 집홈. 다음 주 사라는 서울국립대학교로부터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국제학생 전액 장학금과 함께요. 그녀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출국 전날 밤 사라의 가족은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부모님도 이제는 딸의 결정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사라, 네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할아버지의 회중식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내 뿌리를 기억하렴. 비행기에 오르기 전 사라는 마지막으로 미국 땅을 돌아보았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대와 설렘이 그녀의 가슴을 채웠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사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지민과 친구들이 커다란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라는 달려가 그들을 포옹했습니다. 웰컴 홈 사라. 지민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라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이란 태어난 곳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집이란 우리 마음이 평화를 찾는 곳일 수도 있다고요. 한국은 사라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곳이었고 이제는 그녀의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사라의 이야기는 많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이 두 나라의 문화 교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사라는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사라처럼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곳이 어디든 진심으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분명 여러분만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진정한 집이 아닐까요? 사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한국 생활은 더 많은 도전과 발견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경험들이 그녀를 더욱 성장시켰죠. 한국에서의 첫 학기, 사라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언어의 장벽, 다른 학습 방식, 새로운 음식. 하지만 그때마다 지민과 새 친구들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그들은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지금 사라는 서울의 한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대학 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스토리는 유튜브 채널 세계 속의 한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사라처럼 한국에서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 마음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 있나요? 그곳이 어디든 용기를 내어 따라가 보세요. 사라처럼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에서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여러분이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